일단 먼저 시험 일정부터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으로 이제 시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2년마다 한 번이다가 2016년도 법이 바뀌면서 이제 매년 1회 소방에서 관리사 시험을 치고 중간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 2회까지도 1년에 중복해서 좀 더 많이 칠 수 있다라는 법으로 개정이 된 상태고요. 2016년도까지는 이제 1회 시험을 쳤고 그래서 2013, 2014, 2015, 2016년도 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매년 1회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연 1회로 바꿔놨고 2017년도 시험 일정은 이제 12월 말쯤 돼서 12월 초쯤에 산업공단에서 이제 보통 전문 자격증들 우리가 이제 관리사 시험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 일정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공고가 뜰 건데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1년에 2번, 내년 시험을 2번 치는 걸로 일단은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산업공단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이 계속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나 회계사처럼.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이 이제 그해 4월 내지 5월 달,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필기시험을 치고 이제 이후에 9월이나 10월 정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2차 시험을 쳐서 마지막 증 나오는 발급 시기가 12월 초쯤에 일단 증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필기시험 오리엔테이션은 필기시험 시간은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하시면 되고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9시까지 보통 이제 입시를 하셔가지고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두 과목 설계미 시공하고 점검시공 두 과목 치게 되시고 면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시간만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1시간 동안 면제 과목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1시간만 치고 이제 답지 내고 퇴실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현재 세 문항으로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총 6문항 시험을 치게 되시겠죠. 시험 과목인데 1차 시험은 1차 오리엔테이션 참조하시면 되고 2차 시험 과목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공단에서 내놓은 2차 시험 일단은 과목 하게 되면 점검실무 행정에서는 세부 항목이라고 해서 점검 절차, 그리고 점검기구, 점검 실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 과목에다가 추가하는 과목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검실무 행정은 추가로 이제 소방관계법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본법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설치유지법 이번 16시차 때도 설치유지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치 대상하고 설치 면제 기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법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화구획 관련된 부분. 그것도 이제 관리사 때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이 점검실무 행정 과목에서도 꼭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소방관계 법규 중에서 보면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 고시. 요 자체 점검에 관련된 고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종합정밀 점검표하고 작동기능 점검표하고 도시기호. 지난 15, 16회 때 연달아 나왔었죠, 그죠? 요런 문제들이 다 요 문서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소방관계 법규 중에 설치유지법 내에서 보면 점검업을 낼 때 점검업 등록 기준에 보게 되면 인력 기준이 있고 장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비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점검업체 낼 때 관리사하고 보조리 2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 인력만 있으면 업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점검 장비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16회차 때 점검 장비 시험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방연풍속 측정하고 배출량 측정하는 건 아무래도 점검 장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시험에 일단은 좀 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중요한 점검 장비는 그래도 실무상 관리사라고 하면 점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수업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점검 절차, 점검 실무 거기에 추가해서 법적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 실무 행정에 좀 중요하게 다루게 되실 거고 1차 필기 준비하실 때 1차 필기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법규 과목이 있죠, 그죠? 5분법. 1차 필기 때 요 과목을 점수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1차 필기 때. 그래야지 2차 실기가 쉬워집니다. 점검 실무 하실 때. 그리고 1차 필기 하실 때 마지막 5과목인 구조 및 원리. 그게 화전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1차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2차 요 점검 실무가 좀 쉬워지게 돼요.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
자, 다음에 설계 및 시공 과목인데, 설계 및 시공은 그냥 소방 기계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기 설계 및 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크게, 뭐, 저희가 수업 중에 이제 공부하셔서 보시겠지만, 수리학이라든지, 그리고 소방 전기. 그래서 1차 필기 때 보시면 우리 소방 수리학 및 약재화학 있죠, 그죠? 소방 전기 있잖아요. 그 파트들도 2차 실기 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방 펌프. 근데 이번 시험 때 나오는 16회 시험 때 이제 설계시공에서 뭐가 나왔냐면 실무적인 게 나왔어요. 근데 실무라고 하는 게 뭐 점검 절차나 점검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대한 거. 이 장비라는 게 점검 장비 말고, 그러니까 소방 시설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뭐 건식 밸브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일단 이런 그 소방 부품들, 이런 부품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업 내용에 보면 설계 시공에 보면 처음에 수리학, 전기, 그다음 펌프 및 시공 실무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수업 때. 그 파트도 좀 중요하게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설비별로 설계 시공이 나옵니다. 이 설비별로 설계 시공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한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뭐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순서가 쫙 있으면 그 설비 순서대로 필요한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소화기 수 계산하는 문제도 14회 때 출제가 됐었고, 옥내 소화전 수원양, 고층 건축물의 수원양 구하는 문제,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출량 구하고 펌프 양정 구하고 하는 문제, 다 계산형 문제들입니다. 각 설비별로 계산형 문제 나오게 될 거고, 암기 문제들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설치 기준이죠. 기사하고 관리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사는 단답형 문제들이 몇 점씩 나오는데, 관리사는 다 설치 기준입니다. 장문의 글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설치 기준을 기술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공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여기 이제 장비나 실무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2차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각 설비별로 중요한 부분들. 뭐, 스프링클러에서 보면 이제 엑셀레이터라든지 이저스트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죠, 그죠? 부품들. 그런 부품들에 대한 부분도 설비하면서 같이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은 일단 뭐 법상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시험 문제는 세 문항이 나옵니다. 총 대문항, 세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요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대문항 첫 번째 문제가 보통 수계 또는 가스계로 한 문항, 두 번째로는 제연 설비 쪽이라든지 혹은 소방 전기 설비나 기타 설비들로 한 문항. 뭐 기타 소방 전기 설비라는 얘기는 이제 뭐 자타민이 등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한 문항. 그리고 나머지 한 문항을 수리학이나 이제 전기 관련된 문제들로 한 문항. 요렇게 이제 보통 틀이 잡혀져 있었어요. 보통 11회부터 15회 쭉 봤을 때는. 근데 이번 16회 때는 가스계 한 문항, 제연 한 문항 나오고 요게 이제 안 나오고 실무 관련된 문제로 나온 거죠. 이제 시공 실무로 30점 배점으로. 그래서 이제 40점, 30점, 실무로 30점 나온 거거든요. 2차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래도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회차 때 수량 문제도 안 나오진 않거든요. 수량 문제, 뭐 배럴 방지식 쓰고 펌프 상사법칙 쓰고 하는 계산 문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런 파트들로 줄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점수별로는 이제 40점 한 문항하고 30점 두 문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0점 한 문항 내에 이제 소문항으로 뭐 8점짜리 뭐 몇 문항, 뭐 7점 몇 점에서 이제 뜯어지는 거죠. 4-5 문항 정도씩 뜯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별로 이제 분석을 좀 할 건데 지금부터. 설계 및 시공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크게는 소방 수리학 펌프 및 설비 관련 문제들인데 펌프 관련된 문제로 비속도 계산 문제가 이제 14회 때 12점 배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펌프에서 공동현상 발생 원인, 현상 대책이 1회 때 10점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펌프 흡입축 배관의 마찰수도 계산하는 거, 유효흡입 양정, MPSH 계산하는 거 11회 때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필요흡입 양정 다시 비교하면서 같이 이때 11회 때 펌프 관련된 문제로만 점수가 높게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14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젠 윌리엄스 이용해서 유량 계산하는 문제, 다 수량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14회 때 6점. 그리고 이제 성능 곡선의 3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은 14회 때
조금 예상외로 이제 약재화학 파트에서 사실은 공부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마그네슘 화전시 때 CO2 설비했을 때, 혹은 미분무, 물이나 CO2가 닿게 되면 발생하는 거, 뭐 수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화학 반응식 쓰는 문제가 14회 때 출제가 한번 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펌프실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안전밸브와 릴리프 밸브 차이점에서 설비 부품 관련된 문제들도 일단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이게 8회 때 2점, 배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관 시공 방법 6회 때 나왔었고, 뭐 신축이음 종류 3가지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배루미 방정식, 그리고 동력 계산하고 15회 때 9점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건식 밸브가 한번 나온 겁니다. 건식 밸브가 작동 순서가 요 16회 때 6점 배점으로 나오게 되면서, 또한 건식 밸브 2차 측에 설정 압력을 낮게 세팅하는 이유, 뭐 장점 해서 4점 배점으로 10점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재안전 기준 문제였긴 합니다. 최고 주요 온도에 따른 표시온도 및 표시온도 그 표만 암기하고 있으면 답을 쓸 수 있는 거 2점짜리 나왔었고, 그럼 엑셀레이터 익제스트 작동 원리, 그리고 펌프 2대 병렬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 실무적인 거죠, 그죠? 현장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트밸브와 체크밸브 이상용 확인 방법. 근데 사실은 요 문제는 뭐 장점이라든지 후트밸브 체크 이상용 확인 방법은 다 점검실무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실제. 점검실무 행정에서. 설계 시공 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과목 다 보는 걸 저는 사실은 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제 16회 때 시험은 좀 그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계산 위주가 한 게 아니라 2과목 다 실무를 좀 넣다 보니까 요게 다 점검실무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점검실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도 출제가 좀 됐다는 걸 좀 참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로 이제 P형 1급 수신기, 그리고 이제 발전기 용량 14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동력 모터 동력 구하는 거야 뭐 워낙 수시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방 전기 관련 문제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사실 소방 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올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준비는 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별로인데, 이제부터 뭐 소화기, 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에서 각 설비별로 나왔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재안전 기준 문제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설치 기준에서. 자동 소화기 설치 기준 예제 12회 때 기술하는 거.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가스식, 분말식, 고체류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이게 14회 때 이제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16회 때 이제 남은 자동 소화장치, 한번 이제 캐비넷형 아직 안 나왔던 거, 그런 거 설치 기준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 나왔었고, 일단은 언젠가 나올 겁니다. 남은 자동 소화장치 또 다른 것들은 설치 쓰는 건 언젠가 또 나올 문제예요. 여기 밑에 붙을 겁니다, 어떻게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제 소화기는 설치 수 계산하고, 수량 산출하고, 능력 단위 계산하는 거. 요거는 소화기는 계산 문제가 사실은 소화기 몇 개 설치할 거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실제. 계산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기준, 화전지 기준으로 물올림하고, 물올림 장치하고, 내화배선 공사 방법, 그러니까 방수구 제외 장소, 뭐 이런 것들, 설치 기준 쓰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계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전동기 모터 동력은 계속 나오죠. 1, 2, 4, 6, 7, 9에서 나왔었고, 뭐 토출량 구하고, 동력 수원량, 그리고 감압장치 종류,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중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6회 때 이제 공식 유도 과정이 한번 나오고, 이후에는 공식 유도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기술사 때 하시는 그런 공부 내용들, 공식 유도하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수업 중에 몇 개는 볼 겁니다. 몇 가지는. 그러니까 피토 게이지 측정 위치,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안전 기준, 설치 기준 문제로 뭐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 그다음에 헤드 부착 유의사항, 뭐 드렌치 설비 설치 기준이나 하얀식 헤드 설치 기준, 글 쓰는 문제죠. 다 서술형 문제로. 감시 제어반에서 설치 기준. 그리고 이제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법 문제인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16회 때 나왔습니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제일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런 거. 설치지법에서 보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좀 많거든요. 그게 이제 15회 때 나왔었는데, 이번 16회 때는 제연설비 설치 대상 기준한 게 나왔어요. 16회 때. 그러면서 이제 면제 기준도 나왔었고. 근데 그게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설비는, 지금 중요한 설비 2개 나왔잖아요. 스프링클러하고 제연. 그죠? 중요한 설비는 그래도 준비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회 때 건식에서 이 급속 개폐 장치, 뭐 엑셀레이터하고 이저스터 종류 2가지만 쓰는 것만 나왔었는데, 뭐 최근 이번에는 그 작동 원리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제 개방 밸브에서 강압 방식하고 가압 방식 뭐 비교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동작 과정 2단계로 이제 구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 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뭐 전장중 토출량 효율 구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계산 문제는 가장 기본인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 배관 구경 마찰 손실 계산하고 달시 공식으로. 그러면 이제 정방향, 장방향에서 헤드 설치수 계산하고 수원량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또 방수량, 구간별 유량, 구간 최소 구경.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 계산 문제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하나도 없다가 이번 16회 때 이제 그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외우는 게 있어요. 화전력 기준 문제죠. 그거 한번 6점으로 출제가 한번 됐고요. 화재 조기 진압용은 아직 출제된 게 없습니다. 출제된 게 없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뭐 특히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이제 지난 시험 때 이 설비가 16회 때 나왔으니까 17회 준비하실 때는 조금 배제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바로 해서 나올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물분무 소환 설비 같은 경우에, 배수 설비 설치 기준하고, 전기 설비 이격거리하고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11회 때 한 30점 배점으로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한문항으로. 수계에서 한문항 출제됐던 문제고. 미분무는 아직 설치 기준 문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전력 기준이. 근데 요것도 꼭 언젠가 나올 문제예요. 추가가 될 부분인데, 일단 아직까지 출제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계산 문제로, 일단 미분무가 신설되고 나서 바로 그 회차 때, 폐쇄형 미분무 헤드 설치 평상시 재고 주요원도 계산하는 문제하고 수원량 계산하는 문제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가 지난 회차죠. 15회차 때 차구 주차장에 호스리포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거는 이제 설치 기준 암기입니다. 암기 설치 기준 쓰는 거. 경보장 설치 기준도 암기 문제 15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및 실무 관련 문제에서 혼합장치, 혼합방식 1회, 7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 이어서 위험물 오개탱크. 그래서 위험물 쪽은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위험물 쪽은 오개탱크 쪽, 그게 이제 위험물 쪽에서 2, 3, 4번 보시면 5회, 8회, 15회 때 이렇게 위험물 탱크 쪽에 포설비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호스릴포, 여기 이제 15회 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직 포에서 안 나온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뭐 고정부 방출구 설비,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CO2 소화 설비는 기본적으로 화재안전 기준, 설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 기준하고 용기 설치 기준, 배관 기준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가 이번 16회 때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에서 약재량 구할 때 W는 뭐 V 곱하기 알파 할 때고 알파 값하고 베타 값 단위 최적당 약재량 표가 있습니다. 표. 약재량 표를 암기해서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12점으로 16회 때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약재량 표 이런 것들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화전력 기준 할 때. 그 다음이어서 이제 계산 문제 및 실무 관련 문제로 약재 용기실 개통도 그리는 문제가 3회 때 출제가 됐었고, 소화 농도 계산하고, 유량 계산하고, 용기 수, 체크밸브 수 계산하고, 그 다음이어서 뭐 교차로 방식 사용 동작 순서 그리고 약재량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16회 때가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국소방출 방식, 뭐 나올 때가 되긴 했었어요. 국소방출 방식이. 16회 10점으로 국소방출 방식에서 방공간 최적, 그리고 방공간 표면적 합계, 주위 표면적 합계, 약재량, 용기수 계산하는 거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고, 관련이 이제 수리학 문제입니다. 문제로 이제 비치적 계산하는 문제, 그다음 자유유출해서 이제 수업 중에 한번 나온 내용이 하나 유출했을 때 설계 농도 계산하고 약재량 계산하는 거 여기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6회 때. 여기 이제 합쳐 40점으로 이제 16회 CO2가 나온 거죠. 하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하로는 크게 뭐 중요하게 보실 설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생산 안 하니까. 청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고요.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청정은. 그래서 일단 설치 기준, 화재안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할로겐 청정, 불화 청정 용어 정리하고 설치 제외 장소, 뭐 최대 허용 설계 농도 표 암기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과압 배출구, 자동 폐쇄 장치, 그다음에 이제 재충전 및 교체 기준, 그리고 화학기 조성비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죠. 그래서 약재화학 때 1차 때 공부하셨던 수리학이나 약재화학도 조금 설계 시공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필기 과목 때부터 조금은 2차 실기를 대비하는 공부가 조금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 필기 과목들 중에서 보면은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화기도 그렇고 지금 보셨던 청정 부분도 그렇고 그 약재 화학 파트에 보면은 어차피 약재들 물하고 뭐 특성들 다 나오잖아요. 특성들. 그런 특성을 설명하시고 장점 설명하시고 이런 것도 설계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필기 때부터 조금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산 문제로 이제 뭐 화학식 상품명, 그 다음에 청정이나 할론 CO 특성 비교, ODP, GWP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수업 중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약재량 구하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약재량 계산하는 거, K1, K2가 계산하고 유량 계산하고 방출 시간 내에 유량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됐고요. 분말은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말 소환 설비는 계산 문제는 계속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가스계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큰 대문항 한 문제는 수계 아니면 가스계가 보통 한 문제 차지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물 분무가 30점 몇 점 나온다든지 이번에 CO2 국소가 30점 몇 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가스계라고 하면 딱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CO2, 하론, 청정, 분말. 그럼 그 4개가 사실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 회차 때 청정 나왔던 거고 이번 회차 때는 CO2 나왔던 거고 근데 분말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나올 회차라서 준비를 한번 하고 들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 5개수 화전 아직 출제가 된 게 없고 비상경보 설비에서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쓰는 게 나왔었고 설치 수 선정하는 게 11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요. 20점 몇 점으로 높게 나왔었어요. 비상방송 아직 출제된 거 없고요. 또 자탐 설비가 워낙 많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비가 자탐이니까 뭐 중계기 설치 기준, 종단장 설치 목적, 내화 배선 공사 방법, 뭐 비상전원 감시 상태, 뭐 비하재보 적응성 감지기 종류, 일반 감지기 설치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 출제가 됐고 설치 기준입니다. 하자는 기준 문제. 그다음에 실무 관련 문제로 뭐 다중 전송 방식, 그다음에 이제 광전식 감지기 구조 원리, 동작, 구분 동작 설명하는 거, 그리고 간선수 체크하는 거, 가닥수 체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P형과 R형의 수식이 비교하는 문제하고, 감지기 종별로 설치수 계산하고, 가닥수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하자는 기준 나오긴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전선수, 가닥수 구하고, 경계구역수 구하고, 기본적으로 뭐 소방 전기 파트는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뭐 종단장 감시전류 동작전류는 앞서서 우리 소방 전기 파트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도 실무적인 문제 14회 때 한번 나왔죠. 네. 자동화 속보 설비 아직 출제된 거 없고 누전 경보기는 1회 때 수신부 설치 제의 장소나 점검 실무 때 한번 나왔던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가스 노즐 경보기도 아직 출제된 거 없고요. 피난기구 파트도 사실은 설계 및 시공이 아니라 점검 실무가 좀 주예요. 그래서 점검 실무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하향시 피난구의 내림사대 설치 기준은 많이 준비하고 들어가셨을 건데 요 문제가 이번에 설계시공이 나왔습니다. 설계시공 파트는 아무래도 피난설비 쪽은 사실은 좀 빠지거든요, 거의. 왜냐면 주 설비가 이제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쪽에 좀 더 치중이 돼 있고 피난설비 쪽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실무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일단 이번 회차 때는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설계시공에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5점짜리 배점으로. 인명구조기구는 아직 출제된 거 없고 유도등 관련된 부분에서 뭐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뭐 비상전원 이런 것들 나왔었습니다. 뭐 비상조명 등 뭐 상수도 난시에 나온 거 없고요. 소하수조 설비는 계산 문제 딱 나올 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소하수조 중에서는 이제 저수량 계산하고 흡수관 투입 구하고 채수구 수 선정하고 뭐 표 암기하는 문제죠. 근데 이런 계산 문제들도 사실 저수량 구하는 문제도 화재안전 기준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다 하고 있으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문제들이어서 일단 주는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거 계산 문제를 풀 때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현 설비에서 이제 송풍기와 전등기 연결시 설치 기준이랑 재현 구획 기준 요거 7회 때 15회 때 2번 나왔어요. 한번 재현 구획하는 거. 그다음 계산 문제로는 좀 많이 나왔죠. 재현 설비 쪽에서 소요 배출량, 흡입처 풍도 폭 계산하고 회전수, RPM 계산하고 6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럼 풍량 증가 시 전동기 사용 여부의 상사법칙 관련된 문제 6회 때 나왔었고 전동기 동력 구하는 문제 그리고 거실의 배출량, 전동기 용량, 흡입처 풍도의 폭 뭐 같은 유사 문제들로 13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15회 때 구역별로 최소 배출량 선정하는 문제 나왔었고요. 인접구역 상호 재현했을 때 댐퍼 개방 오픈 크로즈 하는 거 15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럼 이제 구간별로 수력방향 계산하고 달시공식 이용하는 거. 필요 풍합 계산하는 게 또 15회 때 나왔었습니다. 조금 허를 찌른 게 이제 지난 15회 때 40점 배점으로 재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16회 때 다시 이어서 30점 배점으로 재현 설비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이어서 거실 재현 쪽으로. 송풍기 동력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배출 방식 했을 때, 요게 16회 때 8점 배점으로 배출기 풍량 계산하는 거. 상사 법칙이 또 한 번 나왔고, 16회 4점짜리로. 그리고 공기 유입량 계산하고, 유입구 면적 계산하고. 다 계산 문제긴 한데 화전제 기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지 풀어요. 왜냐면 이 공동 배출 방식 한다고 할 때 화전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검 실무 때 쓰는 문제로 출제가 같이 되면서 점검 실무 그걸 아셔야지 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발코니가 접한 객실 뭐 이런 것들은 배출량 산정 제외한다.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런 걸 하려면 화전제 기준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피 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회 때 일단 출제가 됐었고요. 급기 기준이나 급기 송풍기 기준. 고전에 이제 재현 방식, 재현 구역하고는 10회 때 또 계속 나왔었고. 계산 문제는 아직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피 재현 쪽이 사실은 아직 나온 문제 좀 있거든요. 뭐, 차압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틈새 면적도 그렇고 나올 게 많은데 이번 시험에도 저도 그걸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출제가 안 됐었고 언젠간 여기 이제 또 3번 4번 붙을 내용들입니다. 틈새 면적 계산하고 차압 계산하고 뭐 급기량 계산하고 하는 문제 나올 거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 아직 출제가 된 거 없고 연결 송수관도 굉장히 중요한 설비인데 일단 아직까지 출제된 거 없고요. 연결 살수도 아직 출제된 게 없습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설비긴 한데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보호함 설치 기준하고 비상전원 종류, 공급 용량 이런 거 점검 실무 때 출제가 돼서 거의 설계시고 나온 적 없고요. 무통 설비도 설계시고 나온 적 없습니다. 연소 방지 설비는 연소 방지 도료 도포 장소 요거 점검 실무 때 또 나왔기 때문에 설계시고 나온 적이 없고요 아직. 그럼 비상전원 수전 설비 요게 저압 수전이 한번 출제가 됐고 2회차 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도로 터널이 이제 새로 신설되고 나서 바로 이제 출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제 9회 때 바로 3,000m 설치한 소방시설 종류 나오고 이후에 또 15회 때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비상경보하고 재현 설비 기동 조건들 설치 기준 화전제 기준 문제입니다. 글 쓰는 문제. 계산 문제에서 12회 때 일단 옥내사전 방수구 수계산하고 소화 수원량 확보하는 양 이런 거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도로 터널에서도 아직 계산 문제 나올 게 조금 있거든요.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마지막 법규 문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설계시공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번 설계시공 16회 때 그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에 적용 대상인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나이라는 거 쓰는 게 있었어요. 여기 점검실무 준비하신 분이 다 공부하고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설계시공에 6점짜리로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낸 이유를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점검실무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이번에 설계시공에 6점 배점 출제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두 과목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몇 과목 면제받고 시험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두 과목이 서로 상호 보완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다 관리사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이거든요. 한 과목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과목 다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설계시공이 한 70점대 점수로 나오시게 되고 점검실무 행정이 한 50점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대로 보통 합격하세요. 기본적으로 두 과목 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외에 이제 한 과목 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면제 과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소방관 분들이 이제 설계미 시공만 치실 거고 위험한 기능장이나 소방 기술사 들고 계신 분들은 점검실무만 치실 건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쉽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설계시공은 원래 좀 쉽게 나오는데 소방관분들 중에서 합격자가 뭐 12회, 13회 때까지 나오다가 14, 15회 때 안 나왔거든요, 지금. 한 과목 치신 분들 중에. 근데 점검실무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고. 근데 한 과목만 치는 분들이 사실 합격자가 그렇게 높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과목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관리사 공부에서 멈추실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공부 내용 한 게 너무 아까워요. 소방에서는 기술사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소방기술사 공부에서 이 설계시공 공부가 빠질 수 없거든요. 설계시공, 점검실무도 뭐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과목을 다 치시는 게 일단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실무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점검 실무 잠깐 한번 기출문제 분석 한번 하면, 점검 실무 행정이 크게 대문항이 또 세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방법 문제가 한 문항, 건축법 등 해서 이제 관련 문제들 묶어서 한 문항, 화재 안전 기준하고 점검 항목이 묶어서 한 문항, 보통 요렇게가 11회부터 15회까지의 전반적인 추세였습니다. 11회부터 15회까지가. 근데 이번 16회 때 이제 너무 법 위주로 가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두 문항 정도가 거의 실무 문제로 간 거예요. 거의 한 두 문항 정도가. 그래서 한 문항 정도는 점검 항목도 나오긴 나왔고 화재안전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법규도 있고. 근데 그 법규하고 화재안전기준 점검 항목이 한 40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60점 정도가 다 실무적인 문제. 그죠? 근데 이제 현장 행위는 제 동생한테 일단은 시험 친 걸 관리자 공부 안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왔던 문제들. 다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를 안 해봤던 거지. 그러니까 쓰라고 딱 하면 안 써져요. 근데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무하고 공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무하던 부분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낼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글로 써서 이걸 딱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실무와 학습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험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실무 하시던 것들도 만약 현장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현장에서 하시던 것들을 그냥 그때 글로 한번 쭉 써보는 자기만의 글로 써보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16회 채점은 아무래도 좀 고무줄 채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무 문제가 6점 나오다 보니까 현장 봤을 때 또 의견들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고무 채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1회부터 10회까지는 그게 워낙 점검 실무 문제가 나올 때 고무 채점이 되다 보니까 소송거리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회부터 15회까지가 법규만 막 냈거든요. 암기만 해라. 이제 다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16회는 조금 회기성이 있긴 한데 좀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무하고 법하고. 아마 그렇게 이제 좀 문제를 좀 보완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한번 좀 추가를 이 부분에서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점수별로는 32문항, 31문항 출제가 될 거고, 그리고 내용별 목차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소방관계 복귀 관련 문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계속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공사법이나 설치지법이나 위험물 관련 법규하고, 다중업법, 공공기관 소방에 관한 규정하고, 뭐 초고층법하고, 그리고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 이런 법규 내용들은 조금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전체 이 5가지, 5번까지에 있는 법들은 2차 실기 들어가서 다시 막 보려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필기 할 때 조금 정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차 필기 공부할 때 그냥 문제답 하는 개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차 필기 할 때부터 전체 원문을 다 쭉 정독하면서 1차 필기 준비를 하면 2차 실기 들어갈 때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예상 문제를 뽑는 거죠, 실제. 그 예상 문제를 봤을 때 암기가 쉬워지거든요. 정독을 한번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차 필기할 때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6, 7, 8, 6을 지금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법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다 돼가면 조금은 예상 문제를 뽑아야 돼요. 법 문제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 파트고 건축법 관련된 문제들도 건축법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제드리는 암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암기 문제만 따로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암기 문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그 점검실무 행정 좀 이따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지만 요게 한번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수신기 제품검사 기술기준 문제하고 유도등 제품검사 기술기준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 조도 측정하는 거라든지 수신기에서 이제 절연장에서나 측정하는 거 다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출제를 했다는 거. 뭐 이게 중요한 설비들은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설비들은. 유도등하고 수신기도 좀 중요한 설비였으니까. 그다음에 점검기구 종류 및 사용법법에서는 사실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점검기구가 사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그냥 중요 설비들 몇 가지만 제가 아마 수업 중에 점검실무 할 때 주요 설비 몇 가지 정도만 조금 다루어서 진행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비별로 점검 항목, 뭐 종합 항목, 작동 항목 이건 워낙 또 중요하게 체크하실 것들이 있고
그럼 점검 순서, 점검 절차,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각 설비별로 공부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한 거 보면 일단은 복규 문제가 뒤에 갈수록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점검기구 종류는 1, 3, 12회 때 출제가 되고 이 종류 쓰는 건 이제 안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점검기구 종류 나열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위험을 안정할 선임 대상 요거는 뭐 시험 나올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 대상 자 그래서 7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요게 사실은 저는 또 나와야 될 회차라고 봤거든요. 7회 다음에. 근데 이것도 한 번은 더 나와야 될 회차입니다. 종합대상, 작동대상. 여기 개정이 중간중간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다시 나올 회차고요. 네.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규 내용들 출제가 좀 많이 됐었고 종합정밀 점검 공공기관 대상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업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것들. 관리업자 영업정지 시 경감처분요건 중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들도 관리사 공부하실 때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할 거고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소방시 종류 3가지 11회 때 6점 나오고 나서 이번 16회 때 이제 설계시공에서 나온 거죠. 이게 점검실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 시기 뭐 점검 면제 기준 12회 때 공공기관 걸로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 12번부터 계속 쭉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고층건축물 법에 보게 되면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초고층 건축물 정의가 다 고층건축물 법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건축물 구분 항목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 용도, 이것도 이제 설치지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설치지법에 있고, 뭐 나머지 것들 보면은 다 설치지법이라든지, 요 다중법, 요런 데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본법 내용. 그죠? 임시소방시설도 일단 설치지법에 있던 내용들, 그게 이제 법이 나온 거고요. 뭐 다중법, 밀폐구조도 다중법, 뭐 설치지법. 그 다음에 이제 설치지법상에서 이제 이번에 재현설비 설치 대상 6가지, 여기 앞서서 설계시공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처럼 설치 대상 쓰는 게 나왔었고, 설치 면제 기준, 요게 지금 설치지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제가 됐었죠. 네. 건축 관련 법규 문제는 많이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학구획 기준이 8회 때 출제가 되고, 이후에 10회 때 이제 별개 대상, 뭐 내화구조 통로 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외에 그닥 큰 내용들은 없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점검 장비, 점검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펌프시 점검. 그래서 펌프시 점검이 이제 압력 챔버 세팅 방법이 2회 때 20점 출제가 되고 이번 16회 때 14점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점검실무 행정에서. 중요한 설비다 보니까. 그 다음에 펌프 성능시험 하는 게 3, 5, 10회 때 출제가 되고, 성능시험도 매회 사실은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펌프 중에서는. 그러니까 펌프 주변 개통도 그림 그리는 걸로 해서 9회 때 나왔었고, 충합펌프가 뭐 자주 기동 정지하는 원인 쓰는 거, 뭐 9회 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수시험 시 펌프 미기동 원인, 그리고 릴리프 펌프 개방 압력 조정 방법, 그리고 펌프 점검과 에어락, 이번에 이제 에어락 현상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사실 관리사 교재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사 서적에서 좀 많이 나온 내용이어서, 이번 시험은 사실은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방 기술사 분들이 좀 유리하게 좀 많이 학기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왜냐면 이제 소방 기술사 분들은 그 점검실만 보거든요. 근데 점검실만 볼 때 에어락 현상은 소방 기술사 서적에 거의 기본 다 들어가 있어요. 에어락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소방 기술사 분들 중에 관리사 합격자가 조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옥내 소화전 뭐 점검하는 거, 방수압 측정 방법을 방수량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쪽이 이제 시험 밸브 작동 시 확인 사항들, 그리고 헤드 종류별 점검 차관 사항, 그다음에 준비 작동 시 밸브의 구성, 명칭, 작동 순서, 뭐 조치 방법 이런 게 나왔었고요. 습식, 그리고 이번에 건식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럼 가스계 점검해서 뭐 이너젠 CO2 기동용기 약질환 점검 방법하고, 그리고 가스 압력시 기동 솔레노드 밸브 작동 방법하고, 교체로 감지기 동시 작동 시에 CO2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 확인 사항, 이게 이제 6회 10회 때 출제가 되고, 이후에 가스함 기동 장치 점검 시 오동작 방지 대책 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파트를 보게 되니까 다 11회부터 15회는 없던 내용들이에요. 11회부터 15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 16회 준비하실 때에도 11회부터 15회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실무적인 게. 근데 이번에 이제 16회 때 이제 실무적인 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자탐 설비 기준에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9회 때까지만 보시면 이제 수신기 기능 시험 2, 6회 때, 그 다음에 분포형 감지기 동작 시험 방법 주의사항 3회, P형 7 수신기 기능 시험 종류 방법 6회,
그 다음에 와서 공기관시 자동식 부분 감시 작동 시험시 기준시 이상과 미달시 원인. 요런 게 이제 9회 때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고, 10, 11, 12, 13, 14, 15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 16회 때 경종이 동작되지 않을 때의 원인, 그리고 화재 시에 이게 감지기인지 발신기인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해서 뭐 10점하고 3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럼 피난기구 점검 차관상 5회 때 출제가 되고, 유도등도 2선, 3선 이런 것들은 이제 초회차 때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점 측정 방법, 뭐, 특피 재현에서 이번 16회 때에 나왔던 게 이제 특별 피난계단 재현 사업에서 방향 풍속하고 배출량 측정 방법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정밀점검 항목하고 작동기능 점검 항목 파트에서는 종합 항목이 아무래도 월등히 많아요. 출제 나왔던 문제가. 이번 16회 때도 작동 항목은 안 나오고 종합 항목만 3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문제가. 종합 항목들은 설비별로 좀 골고루 조금 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16번 문제까지 해서 16회 때, 뭐 이번에 청정하고 다중이업소 종합정밀점검 항목이라든지 거실 제한 설비에서 뭐 기동장치 점검 항목, 이게 지금 총 11점 배점으로 항목 문제가 이번 16회 때 출제가 됐고요. 지난 15회 때도 항목 문제가 보면 종합 항목이 15회 8점 한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15회 8점. 그래서 이제 15회 때도 16점 배점이 나왔었고요, 종합 항목이. 14회 때 14점 배점으로 종합 항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13회 때 10점 항목으로 또 종합 항목 출제가 됐고요. 골고루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종합 항목은. 작동기능 점검 항목이 이제 초회차 때 1, 2회차 때 나오고 있다가 한참 안 나오다가 지난 14회하고 15회 때 14회 12점 배점으로 15회 10점 배점으로 작동기능 점검 항목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화재안전 기준은 사실 워낙 많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은 워낙 골고루 출제가 많이 됐고요. 보시면 28가지. 좀 마지막에 16회 이번에 재현설비에서 배출량 산정해서 재배할 수 있는 장소 설명하는 거. 요걸 알아야지 또 설계시공 앞선 문제를 또 풀 수 있던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기타 이제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든지 위험물이나 건축 방제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시험에 나오면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점검실무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30점이나 40점 배점 문제가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든지 혹은 위험물 쪽 나와버린다든지 건축 방제 파트가 나와버리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준비를 하실 때 뭐 소방법 문제, 그죠? 건축법 문제, 항목 문제, 화재안전 기준 문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공부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16회째도 지금 17점 배점 나온 게 이제 유도등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조도 기준 나오고 수신기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절연 제형 시험, 절연 내역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17점 배점으로 이번에 좀 출제가 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요게 좀 커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16회 때 이번에 또 도시기호도 출제가 됐죠, 10점 배점으로.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검신문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분포가 이루어졌다는 거. 화재안전 기준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있고 적게 나오는 회차가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쉬운 회차입니다. 화재안전 기준이 작게 나오는 회차가 어려운 회차고. 근데 이제 화재안전 기준은 그래도 기본이거든요. 설계시공 공부하시든 점검시험 하시든 너무나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법규 문제 추가로 하셔야 되고, 이제 실무적인 문제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검실무 파트에서 실무적인 문제는 주요 설비들, 중요 설비들 있어요. 수신기도 그렇고 펌프 쪽도 그렇고 이런 것들 중요 설비들은 조금은 그래도 한번 준비를 17회 대비해서 준비를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1차 시험 합격 여부는 1차 시험 OT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채점위원 5명의 채점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균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지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과목 다 치시는 분들은 실제 점수가 이제 설계미 시공으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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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5명이 채점을 해요. 설계시공 1개 시험지로. 근데 그 중에서 최고점, 최저점수 뺍니다. 그럼 실제 만점이 300점이 돼요. 한 과목 만점이 300점. 300점 만점에서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한 명이 50몇 점, 60몇 점 줄 거니까. 그래서 100몇십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점검실무도 마찬가지로 총 5명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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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의 점수를 줘가지고 최고 점수 빼요. 그럼 300점 만점이죠. 점검실무도.
거기서 이제 평균 점수 나올 거잖아요. 그 3명이. 거기에 이제 2과목 다 얼마 이상? 40 이상. 그 2개의 평균 점수가 60 이상.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과목당 평균 점수가 설계시공이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70점대에서 80점 사이. 그리고 점검실무가 50점에서 60점 사이거든요.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점수는 2과목 다 60점 이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2과목 다 60점 이상. 그래야지 합격하시는 게 시험 분위기상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체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제 2차 실기의 설계시공이라든지 점검실무 행정에서 2과목 다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 더 높여야 돼요. 목표 점수가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와야 되고, 여기 60점 이상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요건 40에서 50은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점검실무가 대다수 공부하신 분 보면 40 몇 점, 5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대다수 하신 분들이 시험 치면. 근데 그 점수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시공에서 이제 실수를 안 하시고 푸신 분들이 70점 이상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서 실수하고 나오시거나 미스해버리고 혹은 조건 한 개 놓치고 그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설계시공은. 근데 그걸 안 놓치고 쫙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70점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합격 여부가 사실은 좀 결정이 납니다. 점검실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기본적으로 점검실무는 좀 대동소이하거든요. 점수대가. 보통 한 45점에서 50점 사이는 다 나오십니다. 근데 그걸 60점 이상 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점검실무가 보면. 그렇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설계시공 한 70점, 80점 정도 목표 좀 잡으셔야 돼요. 2차 실기는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인지를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하시고 수업 들어가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점검실무 행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규하고 하지안전 기준은 정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 암기 문제를 정리하는 거 하고요. 그냥 암기 문제만 다른 어떤 요약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한 200문제 뽑아 그 200문제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법의 흐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는 원래 원문을 한번 쭉 정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자료로 자기가 뽑아내는 거죠. 발췌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은 더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한번 정독하시기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되면 기억이 남아요. 또 시험장 가시면 또. 정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 볼 수는 없어요. 3, 4, 5, 6번 이 부분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독 개념 하기엔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종합정밀점검 항목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부분들을 정독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요약 자료들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교재가 3권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 총 뭐 설계시공, 화재안전기준, 점검실무행정 3권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설계시공이 이제 앞에 이론하고 뒤에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도 이론하고 문제, 점검실무도 이론하고 문제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2과목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순서는 화재안전기준 공부를 우선 하고 그 다음 설계시공, 점검실무가 좋아요. 공부하시는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점검실무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재안전기준 다음에 점검실무행정 공부를 하시는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점검실무만 하시는 분들도 강의는 한번 들어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점검실무만 공부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면서 설계시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호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설계시공만 하시는 분들도 실제 일단 요 2과목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되, 점검실무가 강좌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 점검실무 많지 않아요, 강의 시간 자체가. 요게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 강의 시간이 길고, 강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요건요, 실제. 그래서 요게 한 이론 강좌가 한 20시간 정도 나오고, 문제풀이 10시간 정도에서 한 30시간 안쪽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설계시공만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한 번쯤 들어보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과목자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되, 공부 순서는 화재안전 기준이 근간이 돼야 돼요. 실제 2차 시험은. 그리고 법규, 소방 법규가 하고, 그러니까 법규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근간이 된 상태에서 이 설계시공하고 점검실무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화재안전 기준을 일단 우선 예습 삼아 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공부하시는 순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료는 지금 기출문제 지금 분석한 지금 OT 자료는 뭐 자료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잡으실 때, 목표를 잡으실 때 뺄 것도 있어요. 사실 뺄 것도 있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파트도 좀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고, 뭐 저도 수업하면서 이제 2017년 시험 대비하면서 조금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더 설명을 깊이 많이 드리고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서 준비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시험 때까지, 그죠?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좀 가셔야 돼요. 쉬는 날 없이 다시 가셔야 되고, 1년 정도는 거의 사실은 쉬지 않고 공부를 쭉 진행하셔야지 시험 때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중간에 또 한 뭐 2, 3주 쉬어버리고 공부 안 해버리고 하면은 다시 시작하거든요. 관리사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가 힘들긴 힘들었지만 기다리는 자격증이거든요. 사실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줄만 서 있으면 되는데 그 줄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다 보면 앞에 등산에서 자기 차례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하면 다시 누군가 앞에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에 가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꾸준하게 걸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뭐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은 내공도 쌓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 들고, 최근에 학교 가시는 분들 보면 다 내공이 쌓이셨어요. 많이 쌓이신 것 같고,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면 아마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은 각오를 좀 새롭게 하시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예.